네, 정치권 뉴스 들어봤습니다. 현재 정치인 테마주들의 분위기는 그럼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쪽에서는 안철수 테마주가 오늘장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경우에는 안랩이 먼저 반응을 해줬는데요. 현 구간에서는 써니전자가 13.87% 오르면서 현 구간에서 탄력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고요. 링네트는 7.75% 상승 중입니다.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테마주가 연일 급등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리엔트 전공의 경우에는 상한가 랠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도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각모합에서 이니텍은 3.42%에서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 우리가 또 발빠르게 맞춰 가봐야겠죠. 김민석 매니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좀 걱정을 했는데 마녀가 아니라 천사가 온 것 같은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의 마감 전략, 이 흐름에서 무언가 포착이 가능한지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시장이 난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대형주들이 좋아서 마무리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중심을 못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다가 가파르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종목군들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가고 있고 테마성을 덜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라는 관점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혹시 그 안에서 올라탈 만한 종목 바로 공개할 수 있을까요? 예, 공개할 수 있죠. 제가 사실 반도체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서진 시스템 같은 기업들도 제가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오늘은 좀 뜬금없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상향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 중에서 W게임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게임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회사가 어쨌든 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 오늘도 지금 주가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게임주 쪽에 대한 모멘텀,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2025년도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고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환율 하락, 그러니까 환율 상승이죠. 달러 강세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계속해서 1,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었던 W게임즈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는 6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규 본부장님은 마감 공략을 달리는 말에 올라타 보겠다라고 하면서 모처럼 게임주로 W게임즈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략으로 종목을 종가 베팅해 보시겠습니까?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좀 지금은 수급을 좀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수급을 좀 따라가자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를 좀 방어를 해주면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증시를 지속적으로 방어해주는 건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시장을 방어해 준 게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이기 때문에 시장을 방어하는 매수세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보여주고 있지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하방이 좀 더 이제 단단하게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다양한 모멘텀 이슈로 이제 좀 증시가 불안정할 때 또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은 좀 리스크가 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관에 대한 수급을 좀 따라가는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종가 베팅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수급 따라잡기 이야기해 주시. 어머, 본부장님 어디 가세요, 갑자기? 네, 컵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놨습니다. 아니 그래도 화면에서 너무 이렇게 사라져 버리시면 예. 저희가 당황스러워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 따라잡으시는 분들 많고 과대낙 폭주 따라잡는 분들 많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경우 많은데 우리 매니저님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포착해 봤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종가 베팅해 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네이버 종목인데요. 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펀더멘탈이 있고 바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수급도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기관에 대한 매도세도 약간 나오고 있지만 크게 좀 연연할 만한 강한 매도세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나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또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네이버는 이제 향후 이제 정치적인 정세가 좀 더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메가 사이클 쪽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AI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또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 LLM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좀 클라우드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장 강하게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역할, 이제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커다란 이제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네이버에 대한 좀 상징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네이버라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좀 더 여유 있게 보시더라도 일단은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증시가 다시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은 19만 5천 원대 라인을 잡고 한번 더 추가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가 포착이 됐습니다. 두 분의 마감 공략주는 W게임즈, 네이버 이렇게 한 종목씩 나왔고요. 현재 코스피는 1.77%의 오름세를, 코스닥은 1.36%, 양시장 모두 다 1%대 오름세를 5장의 상승 탄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시세 급변주도 많이 눈에 띄네요. 첫 번째로 지노믹트리와 효성화학, 에어레인, 써니전자, SKC가 있습니다. 효성화학의 경우에는 이 효성-TNC가 효성화학의 특수가스 사업을 9,200억 원에 인수 결정하면서 이 공시가 나오자 현재는 거래가 멈춘 상황입니다. 12%가량의 급등에 44,950원에 안착이 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에 또 에어레인이 뜨거웠어요. 장중에 26% 넘게 올랐는데 보니까 420조 원가량의 기후정책 금융과 관련해서 에어레인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에게는 생소합니다. 이게 하반기 신규 상장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까? 뭐 바이오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뭐 400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시장의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1년에 예산안이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까지 500조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00조에 대한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뉴스 자체가 좀 너무 과하게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오늘 이 에어레인이 종가 기준으로도 현재가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일도 상승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좀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지만 우상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오늘 공개된 뉴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뉴스이기도 하지만 그게 실제 수혜로 반영이 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신규 상장주고 상장되고 나서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기에도 시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 뉴스로 인해서 오늘 종가가 유지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내일도는 가능할 것 같다. 예, 요즘 맞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테마 안에서 신규 상장주만 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한 접근일 수도 있는데 위에 매물대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더라도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뚫고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에어레인이라든지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면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레인 생소하지만 내일도 상승이라는 의견 드렸고요. 이번엔 시세급변 안에서 써니전자 보겠습니다. 사실 정치인 테마주 여쭤보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네. 지금 여당 쪽에서 한동훈 테마주는 오후장에 하락 전환한 반면에 안철수 테마주가 여전히 강해서 저희 시청자분들도 왜 안철수 테마만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어느 정도 중립적인 양쪽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통령 탄핵 때 이제 표결에서 유일하게 앉아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이제 정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써니전자라든지 알렉 그리고 오픈베이스 같은 기업들은 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좀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혜를 바라보고 있지만 써니전자만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오늘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테마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바라보셔라. 이게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상향을 하는 것을 기다리기보다는 시세가 급변할 때는 거기에 대한 변동성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가 이렇게 이 정도에 대한 상승 마무리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단기과열 이제 상태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단일가 거래로 내일부터 이제 거래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이제 커지면서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매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런 흐름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종가 전에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변동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는 시세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왕 정치인 테마주 여쭤봐서 제가 미움을 샀으니까 오리엔트 전공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재명 테마주로 오늘까지 무려 7거래, 6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정치인 테마 안에서 지금 대장주는 이재명 테마주는 맞는 것 같아요. 하루 거래 정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 이 여파는 내일도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가긴 하겠죠. 이제 오늘도 상한가를 쳐서 과거의 CCS 네. 초전도체 흐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수급 쏠림이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포모 현상이 나타나고 나만 안 사면 바보가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어디가 이제 고점이 될지 언제부터 누가 던지기 시작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이재명 테마를 좀 주의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 완전하게 좀 표심을 뒤집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대권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입지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반대적인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좀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우리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기업은 없다라는 걸 항상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들이 언제 팔지를 고민하는 구간이지 못 사는 사람들이 언제 사지에 대한 고민 구간은 이미 지났다라는 거를 좀 눈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유지가 됐으니까 내일도 오를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여기서 신규 매수는 위험한 게 아직 이재명 테마주의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불가능하다.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만 내일도 상승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늘 시장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던 핫이슈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BH와 녹십자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여기 있네요. 카페24, 서진시스템이 있는데요. BH는 오늘 테슬라 관련한 뉴스가 나왔고요. 자체적인 공시도 하나 나왔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소식에 강세를 기록했는데 BH 여기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는 BH 같은 경우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사주 신탁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은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보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매입할 때 회사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서 매수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하방 경직을 만들어주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BH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무선 충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차량 내부에 무선 충전만 남겨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BH의 자회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025년도에 AI가 탑재가 되는 스마트폰 쪽에 대한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BH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렇게 좀 생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이 좀 나올 때는 저는 매수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BH 같은 경우 긍정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BH가 이쪽 사업에서의 워낙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추가 납품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만 사실 모르는 거죠, 그건.
그죠. 이 자회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BH는 이제 FPCB, 우리가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이 지금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살펴보면 대덕전자라든지 뭐 심택 같은 기업들 지금 저점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매력적이지 않을 때 2025년도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도 보시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2025년도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PC를 판매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엣지 디바이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FPCB 관련되어 있는 연성회로 기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테슬라 쪽에다가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낙폭 과대는 맞지 않나. 그래서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BH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역시나 선물옵션 동시만길이라 그런지 지금 코스피는 0.39% 하락으로 1%대 급등해서 갑자기 또 바뀌었고요. 코스닥만 1%가량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 안에서 오늘 막판까지 거래 대금이 활발했던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4% 넘게 상승하는 급등을 보여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머 이게 웬일이야 라는 개인적인 놀라움을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도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지금은 동시효과 구간이라 변동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의 강한 매수 긍정적인 신호입니까?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다란 삼성전자가 같이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좀 수월하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수세가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몰린다는 것은 지금 국내 증시는 그만큼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조국 관련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증시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크게 빠지지 않는 흐름을 보게 되니까 국내 증시가 그만큼 이제 바닥권이 왔긴 왔구나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나오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다 보니까 좀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볼 수가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이제 앞서서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PC가 들어가는 탑재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잘 됐을 때는 그동안에 좀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억누르고 있었던 레거시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도 주가도 지금은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지면서 증시에 대한 반등도 기대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등도 같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징적인 날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증시는 굉장히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접근으로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다시 동시효과 구간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 들어왔고 특히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탄력도를 키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월 12일 목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걱정했던 내마녀의 날이긴 한데 시장은 오히려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막판에 삼성전자로 인해서 지수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코스피는 2,480선까지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만 해도 60선에서 움직이다가 70, 80까지 단기간에 탄력도를 보여줬는데요. 정확한 종가 상황과 마감은 코스피부터 브리핑해 볼게요. 네, 코스피 네. 상승 마감했죠. 2,480포인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금들이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일은 살짝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7% 정도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정치 테마주들의 등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많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전 그래도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전 이제 오랜만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시장이 지금부터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환 시장에선 좀 부담이 있지만 CDS 프리미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리스크가 많이 가라앉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우상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마감 브리핑 들어볼까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해서 683.32%로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 모두 코스닥은 좀 매도라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승 마감을 했어서 이제 주도했었던 수급은 개인에 대한 매수세로도 이제 강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패닉셀이라든지 이제 강하게 밀고 가는 자금들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반등에 대한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914종목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626종목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으로 상대적으로는 이제 상승에 대한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좀 강세를 보여줬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역시나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테마적인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에서는 이제 테마성 장세가 많이 이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코스피랑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업들이 좀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잘 이어지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수급이 좋게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스닥도 같이 커플링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 같이 커플링하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의 주인공은 펩트론일 것 같은데요. 결국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SK의 그 수주 소식을 그 누구보다 수혜를 받고 있는 펩트론입니다. 내일장은 또 어떤 모습일지 미리 재료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거 골라드릴게요. 두 분의 선택은 어떨지요? 김민성 매니저님은 정치 테마 변동성을 확대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보자라는 데 별점 3점 주셨고요. 이재규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와 함께 테슬라, 메타, 아마존과 함께 볼 만한 국내 연관 기업도 눈여겨보자라는데 재료 별점 3점 주셨어요. 저 중에 내일 시장을 미리 좀 준비해본다면 어떤 재료로 해보시겠습니까? 네, 일단 내일은 정치 테마주들이 좀 더 강할 것 같긴 한데 왜 갑자기 마음 바꾸세요?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도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이걸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12월 달과 1월 달과 3월 달에도 FOMC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오늘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약바이오들이 내일도 연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어 줘야지만 추세 자체가 다시 한번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제약바이오가 좀 버텨주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내년 1월까지도 2월까지도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내일도 버텨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를 나는 눈여겨보겠다. 우리 김민성 매니저님은 제가 앞서 정치인 테마 자꾸 질문 드려서 죄송하다라고 했는데 네. 잘 드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스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트레이딩에 대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타점을 잘 고려하시면서 매매하시고 기회비용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야기 무료 방송에서 더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매주 화요일 날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으로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잡아드리고 있고요. 네이버 밴드에다가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은 지금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양한 인사이트들 받으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무료 방송 없으십니까? 네, 저도 하고 싶은데 지금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은 매일경제TV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